안녕하세요. 오늘 만드실 포두부 냉채의 포두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재료인 포두부는요, 두부의 종류로 중국에서 즐겨 먹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압착시켜서 종이처럼 얇게 만든 건두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두부는요, 아무래도 두부의 수분을 빼서 보다 많은 양을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영양 성분을 좀 섭취할 수가 있겠는데요. 식물성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고 또 아미노산, 칼슘, 철분 등의 무기질이 아주 많은 영양가가 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소화 흡수율이 좀 뛰어나고요. 또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포두부는 특히 학생들이 싫어하는 좀 물컹물컹한 식감인 일반 두부에 비해서 면처럼 좀 쫄깃하고 씹는 맛이 있기 때문에 두부를 싫어하는 학생들도 보다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포두부 냉채 같은 경우에는요, 보다 맛이 새콤하고 그리고 오이의 시원함 등이 좀 육류라든지 기름진 음식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양고기에 많이 곁들여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육류나 튀김류하고 같이 곁들여서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두부를 간편하게 무쳐 먹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파스타나 국수류로 조리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쌈류나 브리또 전에 배우셨던 브리또를 또띠아 대신에 이렇게 포두부로 이용해서 말아서 제공해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포두부라는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하셔서요, 다양한 메뉴를 구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갈 포두부 주재료 외에도 이렇게 부재료들이 채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이, 그리고 양파, 당근, 미나리 등은 마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재료 세척 시에 염소계 살균 소독제의 경우에는 유효 염소 농도 100ppm에 담궈 주시거나요. 아니면 이와 동등한 살균 효과가 있는 소독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때 소독제는 식품 첨가물 표시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5분간 침지하시거나 아니면 그 소독제의 사용 설명서의 방법대로 사용을 하신 후에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까지 먹는 물로 헹궈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주재료인 포두부부터 성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포두부는 채 썰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규격은 한 0.5cm 정도로 사용하도록 할 텐데 포두부가 은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우려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질기기 때문에 좀 얇게 성형하셔도 끊기지 않으니까 이렇게 성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두부 냉채의 부재료에 들어가는 채소들을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목이버섯은 따뜻한 물에다가 담궈서 충분히 불려주시고요. 목이버섯에 붓는 정도는 8배에서 10배 정도 굉장히 많이 부니까 참고해서 양을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린 다음에는 찢어서 다시 한번 데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독제에 세척했던 나머지 채소들도 성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에 먼저 오이부터 성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반부터 갈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달썰기로 성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이의 너비가 두꺼울 경우에는 그대로 썰으셔도 되겠지만 오이의 두께가 좀 얇을 경우는 살짝 사선으로 썰어주시고요. 두께는 한 0.23 정도의 두께로 썰어주셔야 이따 버무릴 때 부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양파를 성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뿌리 부분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 썰어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생으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고요. 그래도 제공하는 대상이 좀 매운 거를 먹기 힘들어하는 대상 같은 경우에는 식초물에다가 살짝 담가서 매운맛을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미나리를 성형해 보도록 할 텐데요. 포두부 냉채에 중국식 같은 경우에는 고수를 사용을 합니다. 고수는 아이들이 특히 생으로 먹기에 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요. 미나리로 대체품을 사용해서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는 잎부분을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잎부분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좀 질겨질 수 있으니까 잎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당근을 성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도 마찬가지로 생으로 제공되는 거다 보니까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학생들이 먹기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채칼로 성형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마늘을 성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믹서로 갈아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공되는 간 마늘을 사용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썰어 놓은 포두부는 살짝 데쳐서 준비하겠습니다. 소금을 넣고요. 100도에 끓는 물에서 데쳐 주시는데요. 데치게 되면 이 포두부의 가공 시 배인 미세한 냄새라든지 아니면 식품 첨가물 등의 위생 관련 위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래 데치게 되면 좀 쫄깃한 식감이 좀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끓는 물에 소금 약간 넣으시고 물이 잔잔해졌다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할 정도의 온도가 되면은 건져서 찬물에 충분히 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주시고요. 다음 썰어놨던 포두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잔잔해졌던 물이 포두부를 넣고 잔잔해졌던 물이 바글바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냄비에 불을 꺼주시고요. 찬물로 충분하게 식혀주셔야 됩니다. 목이버섯은 한입거리로 찢어서 준비할 텐데요. 중앙 부분에 눈 부분, 단단한 부분은 제거해 주시고 한입거리인 3cm 정도의 규격으로 찢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찢은 다음에는 끓는 물에 살짝 한번 다시 데쳐주도록 할 텐데요. 오래 끓이면 맛과 영양성분 모두 많이 손실되기 쉬우니까요. 소독 역할로 살짝만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끓는 물에다가 소금을 마찬가지 소량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찢어놨던 목이버섯을 넣고 살짝 소독 개념으로 살짝만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양념장에는 고추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판되는 고추기름 사용하셔도 되고요. 만드실 경우에는 고춧가루 2대 그리고 기름, 식용유 1의 비율로 고추기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고춧가루와 기름을 같이 볶아주시면 고춧가루가 타기 쉬우니까요. 기름을 먼저 달궈주시고 그 다음에 팬을 끈 상태에서 고춧가루를 넣고 볶으시다가 어느 정도 맛과 그리고 색이 우러나오면 걸러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추기름을 준비가 되셨으면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간장하고 그리고 식초를 대체할 수 있는 중국식 재료가 있습니다. 그 재료가 노천추라는 재료인데요. 이 재료는 전통 양조 식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본토 음식의 맛을 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간장과 그리고 식초를 이 식품으로 대체하셔서 양념장을 만드시면
주시면 되겠고요. 식초는 그냥 일반 식초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2배 식초로 사용하시게 되면 보다 물기가 덜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셔서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율은요, 처음에 먼저 아까 다져놨던 마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을 2분의 1큰술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놨던 고추기름 1큰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갈 텐데요. 이때 고춧가루는 가급적이면 좀 고운 고춧가루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1큰술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간장 1큰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깨는 부셔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을 내기 때문에 부셔서 한 작은술 정도의 분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배 식초 1큰술 넣어주시고요. 아닐 경우에 일반 식초는 2큰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물엿을 넣도록 할 텐데요. 물엿은 1큰술 넣어주시고 설탕은 반큰술이나 단맛을 좀 더 내고 싶으신 분들은 1큰술, 반큰술에서 1큰술 정도로 가감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약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양념장은요, 미리 만들어 놓으면 고춧가루가 녹아서 훨씬 더 풍미도 높아지고 그리고 맛도 잘 배일 수 있기 때문에 양념장을 좀 미리 만들어서 냉장에 좀 숙성시켜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양념장에 채소들을 먼저 버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들이 아무래도 수분도 많기 때문에 먼저 양념장에 버무려서 맛을 들여 놓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포두부에 양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두부가 한 면이 이렇게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보다 채소들보다는 더 양념을 잘 머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양념장 전량 넣어서 골고루 채소들에 먼저 양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미리 버무려서 놓으시면 물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제공하기 직전에 버무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채소들에 먼저 양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두부를 넣어서 맛이 들 수 있게끔 골고루 양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